안녕하세요. 애니웨이 코리안 한국어라면 곤대감이지 제13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추석 명절 연휴를 다 마치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유학 온 외국 학생들은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찾아뵙지를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한국의 전통 명절인 추석에 친구들과 어울려서 한국의 명절을 맞이했었을 거로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이어서 1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우선 듣고 정답을 찾아내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즉 의문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물어보는 문장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정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칠판에 쓰여 있는 문장은 제가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읽어드릴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먼저 제시되는 정답지는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칠판에다가 정답을 찾아내는 예문들을 한 문장, 4문장씩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정답을 찾아내는 이런 훈련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의문문은 물어보는 질문에는 어느 언어든 그게 영어든 일본어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어든 베트남어든 다 두 가지의 유형밖에 없습니다. 즉 물어볼 때 있느냐 없느냐, 있다 없다 또는 아니다 이다, 즉 사실 여부를 하는 첫 번째 그런 유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의문사를 사용을 해서 물어보는 유형이 있습니다. 의문사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다시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은 who, when, where, what, how, and why. 이렇게 의문사를 해서 물어보는 것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제가 읽어드리는 문장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패턴의 유형의 의문문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칠판에 예시되어 있는 그 문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남자가 질문을 합니다. 볼펜이 있어요? 볼펜이 있어요? 볼펜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어떠냐? 1번 문장에 나온 중에서 하나, 둘, 세 가지, 네 가지의 예문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는 겁니다. 자, 내가 읽을 때 어떻게 읽었죠? 볼펜이 있어요? 물어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답은 있다 없다만 골라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있다와 없다와 관련되어 있는 문장은 어느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 보십시오. 짧은 시간이지만은 보는 즉시 이와 같이 1번 문장에서는 볼펜이에요, 볼펜이 좋아요, 볼펜이 없어요, 볼펜이 싫어요. 자, 제가 뭐라고 물어봤죠? 볼펜이 있어요 물어봤죠. 그럼 있다 없다 중에서 정답을 골라내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벌써 정답을 골라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것도 훈련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중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은 볼펜이에요? 이거는 볼펜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을 때 답은 볼펜이에요라고 답을 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에서 물어볼 때는 볼펜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답이 되죠. 자, 두 번째는 볼펜이 좋아요. 이거는
너는 볼펜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먼저 문장을 읽어드렸던 볼펜이 있어야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답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잘못된 답이겠죠. 문장의 센텐스 스트럭처로 봐서는 S, C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좋다, 싫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아니요, 볼펜이 없어요. 자, 없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볼펜이 있어요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긍정으로 해서 볼펜이 있어요라고 하면 답은 볼펜이 있어요가 되고 볼펜이 없을 경우는 볼펜이 없어요라고 하면 대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렸던 볼펜이 있어요라고 하는 질문의 답은 아니요, 볼펜이 없어요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네 번째 답은 아니요, 볼펜이 싫어요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너 볼펜이 좋으냐 싫으냐, 좋다 싫다를 물어봤을 때 볼펜이 싫어요라고 하는 답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답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답은 3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릴 때는 볼펜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볼펜이로 들립니다. 볼펜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격조사 이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은 요 니은이 여기에 붙어서 볼펜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문장 정답지에 나와 있는 볼펜이는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볼펜이가 됩니다. 요거를 늘 명심을 하고 있어야 문장 읽어 드릴 때 또 여러분들 학생들이 들을 때 어떻게 들리냐라고를 구별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정답을 찾기도 쉽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 문제는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남자가 물어보냐면은 비빔밥을 좋아해요? 묻습니다. 비빔밥을 좋아해요? 이 얘기는 좋아해요? 아니면 싫어해요라고 답을 요구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2번의 정답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빨리 읽고 좋아해요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자, 여기서 좋아해요 나오는 답은 뭐밖에 없을까요? 요 문장밖에 안 나오죠.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비빔밥이 있어요라고 나오죠. 이럴 때는 어떤 질문이어야 하면은 여기에 또는 식탁에 비빔밥이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는 있을 때는 비빔밥이 있어요 라고 답을 하죠. 그런데 뭐라고 질문을 했죠? 비빔밥을 좋아해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답은 비빔밥을 좋아해요, 비빔밥 좋아해요 라고 답이 됩니다. 세 번째 예문에는 비빔밥이 아니에요. 이거는 비빔밥이에요, 아니에요? 비빔밥이에요? 이것은 비빔밥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오는 답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는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답지에 나온 예문을 한번 보세요. 아니요, 비빔밥을 먹고 있어요 라고 얘기 나옵니다. 자, 내가 비빔밥을 먹고 있느냐 아니냐고 물어봤습니까? 아니죠. 비빔밥을 좋아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서 네, 비빔밥 좋아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비빔밥이 있어요, 주격 조사가 나와 있는데 답에는 비빔밥 좋아해요라고 나옵니다. 자, 한국어에서는 특히 조사가 생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략될 수 있다. 자,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때 그래서 이때 비빔밥은 목적어가 되고 좋아해요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적격 조사가 생략됐죠. 그리고 제가 질문을 던질 때도 비빔밥 좋아해요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 때도 목적격 조사 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에서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주격 조사도 생략이 될 수 있고 목적격 조사도 생략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문장을 듣고 대답하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 자, 이걸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답에는 빔 밥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말하는 것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리냐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렇게 들릴 겁니다. 빔밥이. 자, 보세요. 비빔밥이 있어요. 비빔밥을 좋아해요. 비빔밥이 아니에요. 비빔밥을 먹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지의 예문 4개는 전부 비빔밥이을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 귀에는 이렇게 비빔밥이로 들립니다. 또 을이 있으면은 비빔밥을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선택을 할 때 이렇게 귀에 들리는 거와 여기에 예문 정답지에 나와 있는 이 조사들이 발음 나는 것이 틀리다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해둬야 되는 것을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여자가 뭐라고 보냐면은 내일 어디 가요라고 물어봅니다. 자, 내일 어디 가요? 내일 어디 가요? 물어봅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시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이고 요게 내일입니다. 그럼 여기 때는 어저께죠. 어저께. 자, 그런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일 어디 가요?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디라고 하는 장소 where를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내일이라는 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그래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를 찾아가면 됩니다. 여기서 정답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면은 운동을 했어요. 어제 만났어요. 시장에 있었어요. 동물원에 갈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미래 시제는 동사의 어간에다 을 거예요.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의 어미가 붙어 있으면은 미래에 대한 시제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명심을 해서 갈 거예요라고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은 요거에 해당합니다. 갈 거예요입니다. 자, 그럼 1, 2, 3번에 나왔던 정답지의 예문은 전부 무슨 시제입니까? 했어요, 만났어요, 있어요라고 하는 과거 시제를 얘기를 합니다. 자, 과거 시제입니다. 자, 운동을 하다. 이게 동사의 기본형입니다. 하다가 과거 시제가 되려면은 다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였다가 됩니다. 이 하였다가 줄어서 했다가 됩니다. 했다가 어여가 붙어서 했어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쌍시옷이 붙는 경우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할 거예요, 릴 거예요가 나오면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내일 어디 가요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어디는 동물원의 장소입니다. 또 갈 거예요라고는 가다라고는 동사의 기본 원형에다가 리을 거예요가 해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동물원에 갈 거예요라고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듣고 정답을 찾는 문제를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훈련이 지속이 될 겁니다. 자, 다음에는 또 다른 예문을 갖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